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해운대 페스타가 저조한 관심 속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운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 한켠에 마련된 해운대 페스타 행사장. 유격훈련 체험 공간인 강철부대 체험장은 이용객 없이 밧줄과 그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들어선 거리는 이용객을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하고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한 DJ 파티장은 지난 22일부터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해수욕 이외의 이색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마련한 축제인데 정작 이용객이 없어 파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최근 광안리 등 다른 해수욕장이 다양한 즐길거리와 특색으로 주목받자 해운대구도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저조한 20, 30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콘텐츠 차별화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증샷을 남기려는 MZ세대를 겨냥해 2022년 설치한 파노라마 해운대는 이용객 저조로 철거했고, 몸 가꾸기 열풍이 불자 지난해 백사장에 마련한 야외 헬스장도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는 정교한 수요 분석 없이 인기와 시류에 편승한 콘텐츠만 도입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의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여호근 교수입니다. 해수욕장 안에서 콘텐츠 몇 개를 보완한다 해갖고 그 계속 집중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만족도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계층별로 어떤 콘텐츠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보강되는 게 필요할까. 해운대구의 방문객 분석은 성별과 연령대별 숫자 파악과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령과 국적 등 계층을 구별해 구체적으로 수요를 질문하는 등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부산의 청년 순유출 인구는 모두 2,23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명이 부산을 더 떠났습니다. 부산시가 이 같은 청년 유출에 대응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뜻하는 생활인구 범위를 청년으로 좁힌 청년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시는 첫 시도로 타 지역 청년들이 부산에서 하루를 숙박하면 지역 내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 온나 청년 패스를 도입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초래서 만들어 놓은 연령 거기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연령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죠. 현재 관광지와 아쿠아리움, 음식점, 카페 등 17개 업체가 동참했는데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할 경우 최대 13만 6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와 제휴해 청년 패스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부산 온나 청년 패스에 이어 청년 생활인구를 늘릴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어서 지역 청년 유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이 국제금융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금융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특히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등 해양수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선박 조세 리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호황이지만 해운업은 위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제로 방침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시점이 촉박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고금리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물량과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공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선박 조세 리스 제도를 빨리 도입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제도는 선박의 가속 감가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을 사는 초기 시점에 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민간의 선박 투자가 활발해져 선박 건조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은 이미 196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도 1998년 이 제도를 통해 성과의 최대 15%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명희 팀장입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특화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양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민간 시장에 이런 베네핏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부산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박 조세리스를 도입하면 동남권 지역의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표방하는 부산도 해양금융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이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하정 교육감 재직 당시에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하정 교육감을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하정 교육감은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 카드 대금을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정 교육감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3,2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 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기장군이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인구는 325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 경남 인구는 326만 명으로 부산을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윤 전 대통령의 관저 공사를 대가로 가덕신공항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올해 국외 연수예산 1억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부산진구 분담 예산 36억 원에 보탤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반납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오초량 5개 정원과 모모스커피 본점 내 모두의 정원을 C235 민간 정원으로 각각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오초량 정원은 100년 된 일본식 가옥과 조화를 이룬 정원으로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정원은 커피 문화와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공간의 중심에 정원을 조성한 뒤 시설을 건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경성대 부산외대와 글로컬대학 비전과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글로컬대학에 예비 지정된 두 대학의 본 지정을 위한 전략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글로컬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없는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예보돼 종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30.8도, 습도는 6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